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남편 집에 와서 방송을 합니다. 저희 남편 주말 부부라고 했잖아요. 예, 남편 집에 오늘 우리 친구랑 같이 저 광명에 갔다가 저 파주 친구랑 여기 왔어요. 파주 친구 안녕. 안녕. 크게 파주 친구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일되면 제일 먼저 가겠다고 파주에서 집을 맡아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저희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저희 남편 집이랑 저 광명에 친구 집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렸어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션샤인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북한의 해충증이 그렇게 맞는가요? 해충증이라는 게 기생충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시간 돼서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지금, 고구마를 깎아 먹느라고 지금 화면에 안 나오겠다 고부 반응을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그 대화는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근의소에서 간호원을 하면서, 어떤 환자들을 보게 되냐면, 해충증, 해충증은, 라틴어로 일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레수 환자들을 많이 기억하는데 그 일레수 환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노랑병처럼 얼굴이 하얀 게 막 눈알까지 막 노래요. 막. 그리고 막 손발이 진짜 막 야이었어요. 기생충한테 영양분을 다 뺏기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렇게 그 영양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야위인 몸이고 북한에서도 한때 보약을 먹기 전에 해충 구제부터 먼저 하자라는 그런 선전 구호들이 있었어요. 선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봄에 되면 그 봄마다 해충 구제하는 가을이었던가? 봄, 가을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물약을 주고 아이들은 조그만 알약을 줬어요. 근데 아이들도 막 약을 안 먹으려고 하면 엄마들이 억지로 무릎팍에다 막 아이들 얼굴을 갖다 놓고 막 입 벌려 해서 하나씩 집어넣고 했었는데 사실 그 약을 먹게 되면 아침에 굶어야 돼요. 빈속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먹게 되면 정말 막 배도 고픈데다 그 약까지 먹으니까 또 여기처럼 간식이 이 옆에 있고 먹을 것이 항상 있다 하면 그렇게 배고프진 않지만도 이게 배에 속 비운 다음에 약을 먹게 되면 진짜 눈앞이 노래질 정도로 그렇게 진짜 막 현기증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 약을 먹게 되면 한 이틀 있다가 이제 그 해충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막 그 똥바가지로 몇 바가지씩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늘 인분을 통해서 그 야채를 생산해서 먹습니다. 비료가 없고 비료도 조금 있긴 있었어 그래도. 근데 그것도 이민반에서 나눠줬는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조금씩 이렇게 그거는 개인으로는 농사 안 하니까 농장에만 나오는 거. 그저 훔쳐오는 거구나. 그렇지. 그거 그 빼오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부대에서 요만큼 신문지다 가져오면 요거 그 배추폭에다 그런 거 있다. 배추폭에다 조금씩 놔줬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그 가져오면 그거를 높은 데나 감춰놨었어요. 엄마가 자꾸 아무 데나 그냥 아무 채소에나 다 놔주니까 고추, 가지 그런 데나 넣는다고 막 아까우니까 엄마가 막 나요. 아버지가 아까운 거 그냥 아무 데나 막 넣는다고 하면서 배추, 무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김치에서 1년 농사 해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채소에만 그걸 놨었어요. 근데 비료 농사 하면 좀 괜찮은데 여기처럼 유기농 농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유기농 채소가 북한에가 유기농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벌레가 많아서 배추, 무 다 망합니다. 솔직히. 막 그 약도 주고 막 그래야지 좀 건강하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유기농이라는 거 아무것도 안 쳐서 뭐 대벌레 나오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여기처럼 뭐 한두 마리 대벌레가 붙은 거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대벌레가 너무 많아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배추가 줄기만 나고 잎사귀는 싹 다 깎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우화독수 있잖아요. 이두 잡고 하는 그 약이 있어요. 막 냄새 나는 거. 그거를 보재기다 이렇게 거주다 담아서 천에다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아가지고 툭툭툭툭 쳐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추 포기 옆에다 구멍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인분을 주는 거예요. 배추, 무 다 인분 아니면 못 키워 먹어요.
근데 당장 먹어야 될 채소가 없기 때문에 상추도 그래, 오이도 그래, 다 인분으로 키운 걸 뜯어서 먹다 보니까 그 기생충 알이라는 것이 솔직히 예민하게 정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이게 이불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 상추 같은 거는 솔직히 오이 닦듯이 빡빡빡빡 먹잖아요. 그 잎사귀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씻어서 먹잖아요. 근데 얘네는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씻을 정도, 떨어져 나가는 정도 아니거든요. 이 기생충 알은 쪄도 진짜 살아남는 정도예요. 얘네들이 아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진짜 살균 소독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상추를 통해서 파도 막 대파도 그냥 막 찍어 먹지, 모든 걸 그냥 다 먹다 보니까 씻어서 먹는 것 뿐이니까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기생충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 개인집 같은 곳에서는 자기 식구들이 먹기 때문에 일일이 엄마들이 하나씩 깨끗이 씻어요. 그래도 걸리는데 군부대 같은 이런 단체 집단 생활하는 데는 상추 먹으면 일일이 하나 못 씻어요. 그냥 넣고 팍팍팍 씻어갖고 그냥 쓱 다 배식공급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데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그 119 환자가 구급 환자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수술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배를 갈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요. 이 배에 뭉태기 있는 거 그냥 잼은 그냥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막 바가지로 한 바가지씩 나올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엉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해충증이라는 게 뭐냐면 해충알이 항문에서 알을 낳아요. 우리 북한에서는 홍문이라고 하거든요. 홍문에서 알을 낳고 사람 몸을 타고 올라가서 뇌까지 훑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항문에까지 내려와서 또 알을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벌레가 일주일을 회전을 해요.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돌면서 엄지벌레가 돼갖고 내려와서 다시 항문에서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면서 그 기생충 알들이 여기서 그 변과 함께 떨어져 나오기도 하지만 그 벨벽에 붙어 있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벨벽이라는 것이 솔직한 말로 영양 섭취가 다 이렇게 벨로 통해서 내려오면서 남아있는 영양물까지 다 벨, 기름, 이렇게 이렇게 단백질화로 돼갖고 다 벨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벨벽에 붙어 있는 영양물질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기생충 알들이 여기에 다 붙는 거예요. 벨벽에 쫙 붙는 거예요. 여기면서 딱 입만 여기 받고 흐늘흐늘 늘어져 있으면서 여기서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뚫고 올라가고 그래서 위천공도 생기는 겁니다. 얘네가 위에까지 들어오면 이거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장불통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움직이면서 뭉치기 시작하면 벨이 꼬입니다. 이것이 장불통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이 들어가면서 뇌혈관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픽픽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눈알이 뒤집어지고 이런 사람들 뇌를 열어보게 되면 여기에 꼭 그 뇌 속에 이 해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사람한테 정말 해충이라는 것이 기생충이라는 게 장기에 붙어서 그냥 영양물질을 다 뽑아먹기 때문에 보약을 먹기 전에 먼저 기생충 제거를 하고 보약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기생충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저희 엄마도 그러면 원래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댁하고 변속가는 좀 먼 데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변속가는 집에서 정말 멀어요. 문 열어놓고 살고 거기 선풍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도 없고 여름엔 문을 열어놓고 사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문 열어놓고 살면서 비가 오게 되면 막 그 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조금 먼 데다 놔요. 그러면 먼 데서 동생이 막 소리 질러요. 엄마 걸렸어 나왔어 하고 막 소리 질러. 그러면 엄마가 알았어 이러면 기집애야 시원하면 기집애 맨날 그 뭐 이렇게 걸리니 하면서 호박 이파리 변속관 옆에다 쫙 호박을 심는데 호박 이파리 뚝 따가지고 와서 엎드려 해가지고 엎겨놓고 엄마가 쭉쭉쭉쭉 뽑아줄 정도로 그렇게 해충이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장령들 아니 고위급 장령들이 먹는 그 해충약들이 있었어요.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거. 이따금씩 3, 4월 달에 이렇게 그 해충 구제 처리되게 되면 이 고위급 군관들은 그 알약을 줬어요. 일반 그 주민들은 다 물약 같은 거 줬는데 엄청 쓰거든요. 한 사발씩 마시라 그래요. 진짜 한 식기예요. 더도 말고 한 식기. 그거를 엄마한테 매를 맞으면서 지켜서 먹거든요. 지켜서 먹는데
엄마가 그것도 이민반별로 나눠. 맞아. 이민반별로 이렇게 빵꽝에다 이렇게 술통에다 갖고 다니면서 막 나눠주거든요. 그럼 엄마가 그 약을 훔쳐갖고 와가지고 우리 그래도 가족들은 엄마 덕분에 그거 이렇게 알약을 좀 먹었었거든요. 근데 알약이 효과가 빨라요. 또 이거는 또 평양에서 직선 공급받는 그런 약이 돼서 먹게 되면 그 물약 먹으면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나오는데 그건 직통으로 막 나오는 이틀 거야.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우린 그렇게 돼서 한 번도 뭐 토해 본 적은 없는데, 이 물약을 먹고 아이들이 잘못 먹고, 진짜 우리 아이들은 알약을 주는데 학생 아이들은 그냥 물약 줬어요. 그래서 그거 물약을 먹게 되면 애들이 막 구역질하면서 막 토해버려요. 눈앞이 막 노래지. 눈앞이 너라면서 막 토하는데, 토할 때 막 그 해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시절에도 봤지만 요군들이 막 행진하면서 가는데 노래 부르면서 막 씩씩하게 가는데 막 우리도 단체로 그 약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났는데, 아이들이, 하더니 막 먹고 멍치고 뒷정주치는 막 뽑아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우회로도 올라오고, 그 약의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벌레들이 막 우회로 아래로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구제철 되면, 화장실에 장난 안 해요. 막 끔찍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해충증이라는 게, 그냥 우리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어청성 그 군인, 그 사람에서 나온 거는 70마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례수 환자를 배를 갈라서 다 장애껏 꺼내서 중유수로 싹 세척 다 해가지고 다 꼬매가지고 배에 놓고 다 이렇게 봉안해서 보니까 수술장 안에서 이만한 무슨 바켓줄 하면 그 범랑 바켓주라 그래요. 옆에 그 사기물 다 들인 그런 하얀 바켓주가 수술장에 이만한 바켓주가 있어요. 한 5리터 정도 들어가요. 그 바켓주로 하나가 꺼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바켓주에 있는 그 해충들이 몸 안에 있으니까 사람이 삐질삐질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배를 부러지고 복통을 일으켜서 데리고 오긴 했는데, 그 환자가 우리 병원에 입원해서 그 대수술을 받고 한 달 한 20일인가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요, 막 그 애기들 3살 오르는 것처럼 뽀동뽀동한 게 막 피기가 생기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막 노란 게 햇바닥도 노랗고 눈알도 막 노래요. 그렇게 막 영양물질 다 뺏기고, 아이가 신병 남자 환자가 너무 막 시들시들 말라가지고 허리가 다 꼬부러지는 거예요. 막 살이 다 빠지고 그런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사인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물어보신 해충증 이런 것들이 정말 북한에는 심각한 문제지만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 바로 해충증입니다. 해충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해충증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어디서 전화왔지? 군인의 정벽은 제저항군. 제항군이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때 전화 받고 연락이 없어서 예, 계속 기다렸었어요. 근데 오늘 전화 마침 오셨네요. 내일이에요? 8일이죠? 예. 그러면 우리 강의날 시간이 몇 시예요? 그러면 제가 10시까지는 도착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강의가 있어요. 어디 청도문자. 청도, 제양군이네. 아유, 죄송해요. 우리 이게 편집이 없는데,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현사인님께서 해충증에 대해서 올려달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이 영상은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정말 화장실이라는 게 여기처럼 이렇게 수세식이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똥 푸고 막 그랬던 그런 화장실이잖아요. 이런 데서부터 병균이 기생충이 살기 시작하면서 또 학생들에게까지 이 기생충을 예방한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번데기, 구데기 잡이 또 그런 과제를 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만 해도 구데기가 많은데, 해충이 많은데, 우리가 늘 손으로, 장갑도 없이 손으로 그 변속관 주변을 다 호비를 파가지고 구데기, 아포 쓰고 있는 그 구데기를 잡아서 학교에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더러운 손으로 또, 이렇게 또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뭘또 먹고, 짚고, 아이들이. 거기는 정말 여기 한국 아이들처럼 뭐 무균적으로 키우는 아이들도 아니라 막 그냥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막 똥구데기에서 놀고, 막 흙바닥에서 놀고, 그런 데서 다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대중 식사 같은 것도 자주 소독을 해야 되는데, 군부대 식당 같은 것도 소독 같은 거 개념도 없거든요. 이 딱 음식 한 번씩 이렇게 위생 방역소에서 나오게 되면, 큰 중대 이런 데 나오게 되면 한 번 숟가락 후루룩 끓여서 쓰는 게 그 전부예요. 검열 나온다고 예견해 줘야지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모든 것이, 모든 일들이 다 기생충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 사과 같은 것도, 과일 같은 것도 깨끗이 씻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솔직히 과일밭에도 다 거름으로 만들어요. 맞잖아. 거름, 이만한 소나무, 사과나무 밑에다 거름 파고, 구데기 파고, 여기다가 막 그냥 인분을 쏟아부어요. 예. 그런 데서 이제 뭐 바람으로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감염이 되겠죠? 이런 것도 뭐 북한에서는 사과 깨끗이 씻어 먹는다 해도 그냥 수돗물에 씻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기생충 알, 균이라는 것이 표면에 붙어 있는 건 우리가 확대경으로나 볼 수 있는 건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다 사과나무에서 뚝딱 옷에다 뿍뿍 비비고 이렇게 먹을 정도. 그렇지. 예.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렇게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깎아 먹는 것도 아까워서 우리도 아버지가 사과를 깎으면 사과 껍데기를 착 그 껍데기부터 들어요. 그리고 사과 껍질이 끊어질 때까지 따라 돌다가 끊어지면 내가 먹고, 다음에 또 동생이 딱 쥐고, 끊어지면 또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절바직 사과 껍질을 끊어주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껍질을 씹지도 않고 막 이렇게 먹는데, 이게 정말 이 해충증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명 정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문명 정도. 대한민국에는 아직 옴이라는 게 없고, 발진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전염병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전염병으로 인한 그런, 병들이 많거든요. 저기 기생충이라는 건 병에 속하지도 않거든요. 우리는. 그건 병이라고 말도 안 하고 건너뛰어서 옴이라는 병. 그 다음에 장티푸스, 그 다음에 무슨 수두, 홍역, 그 다음에 콜레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병들이 많아요. 이것들이 정말 북한에서는 진짜 이것을 예민하게 다루고, 방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름은 다 같이상 갖고 있어요. 우리 병원에도 방역소가 있어요. 방역대가 있고, 방역대 군의가 있고, 방역대가 따로 소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뭐 그에 맞는 조건에 따르는 치료 설비가 없어요. 뭐 방역을 하려면 뭐 막 이렇게 쏘는 그런 기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면은 기껏해야 그냥 화장실 옆에 이렇게 우아독수 쳐주는 거, 그 전부야. 그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는 그 기생충은 병으로 취급도 안 해요,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 군부대 내에서도 이게 해충약 한 번에 1년에 3, 4월 달에 한 번 주고, 가을에 언제 주나? 10월 달쯤? 11월 달. 11월 달쯤 이렇게 떠주는 거.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먹는다 해서 구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뭔 전화야? 평반산임 어산. 그냥 이제 방송 중이라 그래, 그냥. 언니 방송 중이에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병도, 치료도 못하지만 또 이 장불통증으로 인한 그런 병도 다 해충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사람도 감염되어 있지만 돼지들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도살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데서 순대를 많이 해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 벨 그런 거를 못 써요. 거기에서는 너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먹기 위해서 돼지를 잡는 집들은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깨끗한 것만 쓰지, 솔직한 말로 눈 뜨고는 그거 못 해먹을 것 같아요. 진짜 보고는 못 해먹을 정도로 그렇게 한심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도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 해충증이라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 늘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병이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봄, 가을에 한 번씩 주는 그 해충 구제약 분해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걸 먹으면 약이 싹 다 녹아서 약이 녹게 되면 안에 그 기생충도 다 녹아서 그냥 변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는 그거 먹으면요 그냥 뭉태기로 싸워요. 막 뭉태기로. 예, 그러니까 북한에는 영양실조로 인해서 다 굶주린 사람들이 가뜩이나 굶주린 사람들이 그 해충증 때문에 더 여이고 더 야이고 더 마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는 거 가는 그런 그 병들을 면역이 약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방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딸린가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없던 그런 그 이상한 그 전염병들이 북한에는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민들한테 흔히 보는 이 기생충병, 예. 근데 그걸 병으로 취급도 안 하는 사회가 바로 북한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이가 한 마리 나와도 큰 서동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면은 너무 보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민군대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진짜 제일 많이 드러내놓고 이걸 병 취급으로 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방역, 방역부터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현샤님께서 올려주신 그 질문, 북한에도 이렇게 해충증이 많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도 해충구제 자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